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이 박원순 전 시장 핸드폰 영장이 기각됐죠. 이 관련된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런 시호를 하는 경찰, 과연 이번 박원순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찰을 우리가 과연 기대할 수 있는지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검언 유착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원도 법원이지만은 이 쇼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런 지금 법조계의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여태까지 입을 딱 다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추미애잖아요. 추미애가 입을 열었는데 박원순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검언 유착 사건에 관해서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부동산 문제를 꺼냈어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잿밥에 더 관심 있다, 이러한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제 방송 빨간색 버튼이 켜져 있으면 구독을 아직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꼭 구독을 하셔서 제가 이제 50만을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실정을 비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 박원순 사건, 이 과거 그러니까 이제 18년인가요? 이 안희정 사건 때 있었던 2018년 3월이네요. 사건 때 있었던 정부 여당의 태도는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하니까 이 오만 방자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 해도 안희정 지사도 바로 사과를 했고, 그야말로 지사직을 내놨고 모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박원순 사망하자마자 애도 띄우는 분위기, 고인에 대한 예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이 전에는 이 안희정 사건 때만 해도 피해자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피해 호손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즉 피해를 그냥 호소하는 여직원이지 피해를 진짜로 당한 건지 안 당하는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기조를 드러냄으로써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30 특히 여성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고, 20대의 경우에는 무려 15%나 지난주에 비해서 빠졌어요. 그야말로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현 여권 대통령도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흔한 얘기로 비수를 꽂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그 얘기는 이렇게 민주당이 안희정 지사 때하고 달리 나온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선거를 의식했다. 만약에 이번에 사과하고 안희정 때까지 그러면 당헌 당규에 절대로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을, 즉 피해자가 밝힌 그런 피해 실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적하다가 결국 여론에 또 밀려서 이렇게 사과도 이해찬 대표가 결국은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취한, 정부 여당이 취한 조치, 결국은 내년 4월 선거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경찰도 문제가 심각해요. 이번 사건이 나자마자 이 의혹 선상에 올라있는 사람들 빨리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6층 사무실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의혹으로 떠올라 있는 고한석 비서실장이라든가 임순영 젠더특보, 이런 몇 명에 대해서는 바로 마찬가지로 이 소환 조사를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소환 조사도 고한석 씨만 겨우 한 3시간 정도 조사해 놓고 있고, 또 이 젠더특보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해서 경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도
강제 수사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 있어요. 이미 다 고발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이유 뭡니까? 그야말로 이 박원순 시장이 세상은 떠났어도 그 영향력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 영향력은 누구한테 남아있느냐? 그들만의 좌파 진영 내 이 지지층, 그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 기반을 흔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어떤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결국은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 법률가들에 의하면 이 영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을 했고, 또 경찰에서도 사망 당시에 이 피살된, 그러니까 이 타살 혐의가 없다. 그래서 유족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검시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 사망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에서는 사망 경위를 파악하겠다 해놓고 왜 이 사망 경위, 타살 흔적, 이런 관련된 그 혐의 내용, 범죄, 이런 소명이 없다. 이래서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이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나오지 않을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경찰이 결국은 이 지금 현재 사태의 심각성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박원순 씨가 사망의 길을 스스로 택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고소한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피해 사실, 이 고소 사실, 이 피소 사실을 과연 누가 어떤 경로로 박원순이한테 알려졌느냐,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즉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 핵심인데, 이 수사 기밀 유출, 이것을 파악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면 100% 나왔을 텐데, 기물누설 혐의니까. 왜 이 부분은 일체 영장 신청에 한마디도 넣지 않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해가지고 엉뚱하게 영장을 기각되게 만들었다 이거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 엉터리 영장 쇼를 경찰이 한 것이다. 이러니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팀장을 서울경찰청 차장급으로 올린다 한들 마음은 별로 수사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수사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 수사 대상이 지금 경찰에서는 자기네가 이러한 사건을 방임, 묵인하는, 그리고 또 2차 가해, 이런 것만 수사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은 아예 지금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청와대는 물론이고 서울시 전현직 비서실장, 젠더특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거인멸 시간을 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과연 이유가 뭐겠느냐.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찰이잖아요. 국정원으로부터는 대공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고, 검찰로부터는 독립적인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 경찰.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못지않게 서울시도 그야말로 쇼에 일관하고 있어요. 생색내기에. 강제권도 없는 진상조사단, 이거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을 꾸미려고 하는데 이 조사단 구성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 실무조사단을 꾸리는 이 총 책임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인데, 이 송다영 씨는 지난 13일 날 김재련 변호사한테 폭로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실무조사단을 꾸리니 실무조사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대로 조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로는 서울시에서는 여성 권익, 인권, 법률, 이 세 분야의 외부 인사를 3명씩 추천받아 갖고 한다고 하지만 강제권도 없는 조사단에서 무슨 조사 내용이 나오겠느냐. 하나만 한 것이고, 정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당은 당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조사를 잘 미루고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청와대는 말이 없어요. 대통령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신에까지 이제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왜 말이 없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한 기관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검에서 이 중앙지검에 수사하라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형사 2부에 배당이 됐어요. 근데 과연 이성윤 지검장 청와대나 서울시 상대로 또 경찰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전현직 청와대 고위인사들과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비리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강욱 이 의원을 기소하게 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 수차례 뭉개가지고 내부에 불만을 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경찰,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대검, 여기는 중앙지검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서울시 모두가 이번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수사의 큰 진전, 기밀 유출이 굉장히 큰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건 한 3가지로 압축해서 보면 지금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나 경찰의 수사기물 유출 의혹, 2번째로는 피해자 호소 묵살 및 회유, 3번째가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의혹,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모두 제대로 수사될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박원순 사망 전후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충 그림은 그리고 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이런 기밀이 유출된 사실이 상당히 기밀이 유출됐다고 의혹을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후 3시, 8일날 오후 3시에 임수년 젠더 특보가 갑자기 시장한테 보고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9시 30분부터 임특보, 그 다음에 현직 변호사인 기획비서관, 또 다른 비서관하고 3명이 이 박 시장과 함께 심야 긴급 대책회의를 한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9일날 아침 6시 30분에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임수년 특보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9시에 공관에 가서 대책을 회의한대요.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정말 큰일 났다, 직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 언론에 문제가 보도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밀 유출이 분명히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고한석 마지막 1시 39분 박원순 시장과 통화를 했는데 산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렵에 서울시에서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대책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수습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대응책 마련과 동시에 이 사안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는 지난 16일 날 뭐라고 발표했느냐, 고소사실이 알려진 후에 전현직 고위공무원, 별정직 비서관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이들이 있었다. 정치적 진영론에 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마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다. 이런 말을 통해서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하게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3일에 송다영 실장이 김재련 변호사에게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자까지 남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임특보는 급기야 16일 날 어제 그제 사표를 대출했지만은 시에서는 유출 경위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기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박원순 시장 사망 전후로 이 서울시에서는 일면 회수, 그 다음에 다른 한면으로는 사망 이후에 관련 대책, 특히 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일까지 집요하게 작전을 구사했다,
이렇게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이제 검언 유착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MBC에 제보한 지모 씨, 이 사기 혐의가 농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모 씨 피의자로 겨우 이제 첫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피의자로 소환을 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중앙지검이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지 씨가 검찰 출두 내용을 본인의 페이북에 공개함으로써 알려졌어요. 이걸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얼마나 이 MBC와 지 씨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반 윤석열 쪽에 서서 수사를 진행했는지, 그동안의 의심이 하나의 사실로 밝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지난 5월 4일날 한 시민단체가 지 씨가 이 있지도 않은 신라젠 관련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채널A 기자에게 함정을 파서 검언 유착 의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 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겨우 2개월이 지나서야 피의자로 조사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피고발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이 지 씨가 말하자면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또 말하자면 본인의 페이북에다가 조롱하는 이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경원부터 소환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나경원을 들먹이면서 공개적으로 또 불응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이 페이북에 이 술집 사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오시면 저를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조롱까지 올리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서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이것이 지금 이성윤이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팀, 중앙지검 수사팀이 얼마나 이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면, 채널A 기자 압수수색했어요. 한동훈 검사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 씨하고 MBC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영장, 이 채널A 기자 구속영장을 이제 어제 발부가 됐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발부 사유가 이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장 발부 사유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결국은 명백히 이 발부 사유에 정치성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진중권 씨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황희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속 윤석열 때리기 앞장선 사람이 황희석과 최공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정답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윤석열 총장이 지난 2월 달에 지시했는데, 이 지시한 이유, 이제는 드디어 나올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해놓고, 보강 지시를 해놓고 맨 먼저 간 데가 부산 고검이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으니까. 이 부산 고검을 방문했는데, 그때 신라젠 수사와 관련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제는 그 답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다시 치고 윤석열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추미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히 박원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수차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법무장관이 됐을 때도 얘기했고, 정치인으로서 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얘기도 수십 차례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얘기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 금부 분리, 즉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린벨트 이거 해제해서는 안 된다.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 뭐겠습니까? 내년 만약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보궐선거 나갈 수도 있고, 또 대권을 의식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제부터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문제를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어요. 이 추미애도 이재명 따라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권은 못 나가면 최소한도 서울시장 공천이라도 받아서 당선돼야 되겠다 하는 그야말로 잿밥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페북에 올린 글 기가 막힌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 개발을 하면서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서 땅 장사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며 대출했다. 부동산 족쇄 경제다. 이것을 부동산 족쇄 경제라고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 부실을 초래하고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한국 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다. 21세기 금부 분리 정책을 주장한 것입니다.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두고 이보다 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류에 편승해서 자기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이다. 이 작전은 결국 선거 전략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럴 바에는 추미애 사표내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내년 서울시장에 나오든지 그 이듬해 대권에 나오든지 하는 게 낫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할 얘기는 안 하고 안 할 얘기는 하고. 지금 본인이 국토부 장관 생각이 있나요? 김현미 지금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추미애 의도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다. 법무장관이 국토부 사원에 코멘트를 남기다니 본격 대권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현 상황에 내 탓뿐 아니라 저쪽 탓도 있다고 물타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 정부는 청와대 김상조도 그랬잖아요. 이미 방침 다 정해져 있다고. 그린벨트 해제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자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지금 뭘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그야말로 반 이해찬, 반 문재인처럼 보이는 활동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가치, 자산을 늘려보겠다는 건데 후폭풍을 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SNS로 날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